이것은 단순히 오심에 대한 항의가 아닙니다. 149년 동안 이어져 온 미국 축구의 낡은 질서가 한 한국인 청년의 품격 앞에 무너져 내린 역사적 심판의 날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미 대륙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로 어제 오후 미국 프로축구 MLS의 수장 돈 가버 회장이 땀이 맺힌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로 긴급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리그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2026 시즌부터 MLS는 심판 오심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시스템이 손흥민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이 리그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리그의 수장이 특정 선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심판진 전체를 향해 전쟁을 선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돈 가버 회장을 이토록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손흥민 선수에게 가해진 불공정한 판정,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미국 축구계의 거대한 지각 변동. 전 세계 심판진을 경악해 한 손흥민 법의 실체와 그 속에 담긴 감동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사건은 지난 시즌 LAFC의 홈구장에서의 경기뿐 아니라 수많은 원정에서도 동일하게 심판의 오심 문제가 연일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도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심판 수준의 문제에 대해 혀를 내둘렀습니다. 가장 큰 희생을 겪은 건 손흥민이었기 때문에 더욱 팬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지 미국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6만 2천 명의 관중은 자국 심판을 향해 역사상 유례없는 분노의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우리는 심판의 쇼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손흥민의 예술을 보러 왔다 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미국 최대 스포츠 매체 ESPN은 긴급 속보를 통해 이것은 축구 판정이 아니라 미국 축구의 공정성이 사망한 날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광풍의 중심에서 손흥민 선수는 분노하는 대신 묵묵히 심판에게 다가가 정중히 목례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더 큰 폭풍을 불러왔습니다. 미국 팬들은 저토록 품격 있는 스타가 보호받지 못하는 리그에 미래는 없다며 들고 일어났고, 이는 곧바로 MLS 사무국을 향한 거대한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돈 가버 회장의 기자회견은 가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내려놓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선수를 모셔왔지만 정작 우리의 운영 시스템은 그를 담기에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리그 수장인 저의 불찰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흘린 땀방울이 오심으로 인해 가려지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가버 회장은 명백히 심판위원회를 향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오심을 저지른 심판에게는 즉각적인 영구 자격 박탈이라는 사상 초유의 징계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순간 회의실에는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혁명적인 결단에 전설적인 스타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티에리 앙리는 방송 인터뷰에서 손흥민 같은 선수가 오심으로 고통받는 것은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에 대한 모독이다. 가버 회장의 결단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축구혁명이라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리그의 권위는 스타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손흥민 선수의 편에 섰습니다. 마침내 돈 가버 회장은 2026 시즌부터 전면 도입될 전무후무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손흥민법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모든 판정에 NASA 수준의 초정밀 AI 기술을 100% 도입하여 심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MLS는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리그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이 정말로 소름돋게 감동한 지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유출된 LAFC의 라커룸 영상이 공개된 것입니다. 영상 속에서 동료들이 심판을 비난하며 흥분할 때 손흥민 선수는 오히려 그들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판도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 경기에서 심판이 취소할 수 없는 더 완벽한 골을 넣으면 됩니다. 바로 이 한마디가 미국 전역을 울렸습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을 오히려 걱정하고 포용하는 월드클래스의 품격. 이 1초의 미소와 겸손함이 돈 가버 회장으로 하여금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선수는 내가 지키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오심을 바로잡는 대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한국인 선수가 149년 역사의 미국 축구 시스템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문화적 대혁명입니다. 그는 발끝으로 골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대한 인격으로 리그의 정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억울함에 소리 높여 항의할 때 그는 실력과 품격으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미국 거대 기업들이 손흥민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베팅하고 리그 수장이 직접 머리를 숙여 사과하는 이유. 그것은 손흥민이 단순히 축구 선수를 넘어 이 시대가 갈구하는 정의와 신뢰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축구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위대한 여정. 심판의 오심마저 리그의 혁명으로 승화시킨 우리 캡틴의 모습에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제 2026 시즌 더 공정하고 완벽해진 무대 위에서 펼쳐질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미 대륙을 정복 중인 캡틴 손흥민에게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테러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일 2위인 삼성과 현대차가 비밀리에 준비한 300억 원짜리 초대형 합작 프로젝트의 서막이었습니다. 뉴욕 한복판, 100년 넘는 타임스퀘어 역사상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단독 송출의 주인공. 그가 화면에 등장하자 도망치던 뉴요커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의 심장 뉴욕이 돈이 아닌 한 사람의 위대함 앞에 무릎 꿇은 역사적인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그룹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시즌과 손흥민 선수의 LA 이적 첫 풀시즌을 기념하기 위해 전무후무한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바로 타임스퀘어의 모든 광고 구좌를 1시간 동안 통째로 빌려버린 것입니다. 이 1시간의 임대료와 제작비만 무려 300억 원. 1초에 800만 원씩 허공에 뿌려지는 셈입니다. 명백히 미친 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레전드 로드, 즉 손흥민 거리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뉴욕의 밤은 대낮보다 밝아졌습니다. 삼성의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기술이 구현한 손흥민 선수의 땀방울은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생생했고, 현대차가 디자인한 역동적인 그래픽은 그가 뉴욕의 빌딩 숲 사이를 질주하는 듯한 착시를 일으켰습니다. 가장 압권이었던 것은 소리였습니다. 광고판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현장에 있던 10만 명의 인파가 동시에 내지른 탄성이었습니다. 뉴요커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상징하는 타임스퀘어가 소니 스퀘어로 바뀌는 기적을 목격하며 전율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NYPD 경관 마이클 도스는 바디캠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처음엔 폭동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모두가 하늘만 보고 있더군요. 뉴욕에서 20년 경찰 생활을 했지만 마이클 잭슨 사망일 이후로 이런 인파는 처음이었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물량 공세 속에서 사람들의 가슴을 쳤던 건 화려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가득 채워진 한글,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지난 15년 축구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서사였습니다. 함부르크의 소년이 런던의 왕이 되고 이제 미국의 전설이 되기까지. 300억 원이라는 돈은 그저 거들 뿐, 그곳에는 오직 손흥민이라는 한 인간이 쏟아부은 피와 땀의 역사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은 경쟁이 아닌 동맹을 맺고 이토록 천문학적인 돈을 한 사람에게 쏟아부었을까요? 월가의 경제 전문가들은 처음에 이를 두고 지나친 애국 마케팅, 주주배임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단 1시간 만에 그들의 평가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뉴욕의 마케팅 구루 세스 고디는 자신의 블로그에 긴급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오늘 삼성과 현대는 광고를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문화를 샀다. 손흥민이라는 브랜드는 이미 애플이나 테슬라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와 성실함의 상징이 되었다. 300억? 내가 보기엔 헐값이다. 실제로 이날 타임스퀘어 인근의 삼성 스토어는 제품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유리문이 파손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뉴욕 시장조차 이 이례적인 현상에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뉴욕은 영웅을 사랑합니다. 오늘부로 타임스퀘어의 42번가는 일주일간 선의 웨이로 명명합니다.
이것은 한국 기업들의 선물이자 뉴욕 시민들이 그에게 보내는 존경의 표시입니다. 한 도시의 행정구역 이름이 외국 선수의 별명으로 바뀌는 초유의 사태. 하지만 정작 이 모든 난리법석의 주인공인 손흥민 선수의 반응은 재벌 회장님들의 예상조차 빗나가게 만들었습니다.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사람들은 주인공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관계자들도 손흥민 선수의 깜짝 방문을 위해 전용 헬기까지 대기시켜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손흥민은 타임스퀘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그가 있었던 곳은 뉴욕의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각 손흥민은 LA의 훈련장에 있었습니다. 동료 선수가 SNS에 몰래 올린 영상 하나가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형, 뉴욕에서 형 얼굴이 건물만 하게 나오고 있어. 안 봐도 돼? 동료의 질문에 땀에 젖은 손흥민은 숨을 고르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손 흔든다고 축구 실력이 늘지는 않아. 나는 내일 경기가 있고 팬들에게 보여줘야 할 건 광고판 속의 내가 아니라 그라운드 위의 나야. 이 짧은 대답은 300억 원짜리 전광판 쇼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뉴욕에 모였던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도시 전체가 축제를 벌여도 묵묵히 자신의 본분인 축구에만 집중하는 태도.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미국인들이 손흥민에게 미쳐버린 진짜 이유였습니다. 행사를 기획했던 대기업 임원조차 사석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이용해 홍보하려 했지만 결국 홍보가 된 건 손흥민의 인격이었다. 돈으로 건물을 바를 순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결국 진심이다. 300억을 쓰고 우리가 한 수 배웠다. 2026년 1월 뉴욕 타임스퀘어는 잠시 손흥민의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화려한 LED 조명이 꺼진 뒤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의 땀방울입니다. 500억보다 소중한 가치, 300억 이벤트보다 더 빛나는 훈련장의 가로등 불빛. 세상이 아무리 그를 화려하게 포장하려 해도 손흥민은 언제나 축구와 끈을 동여매는 선수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뉴요커들을 멘붕에 빠뜨린 건 거대한 자본력이 아니라 그 자본력 앞에서도 초연했던 한 한국인의 기계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위대한 선수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판도 자체가 송두리째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선수 영입 발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시즌 고립된 섬처럼 홀로 상대 수비진을 부수며 고군분투했던 황제 손흥민에게 바치는 구단의 가장 완벽한 헌사이자 다가올 시즌 우승 트로피를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입니다. 현지 시각 25일 새벽 LAFC의 공식 홈페이지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구단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이 폭발적인 관심의 중심에는 바로 손흥민의 새로운 파트너이자 스웨덴에서 날아온 21살의 천재 미드필더 아민 부드리가 있습니다. 현지 팬들은 지금 SNS를 통해 드디어 손흥민의 족쇄가 풀렸다. 이제 소니는 득점에만 집중하면 된다라며 광란에 가까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57억 원이라는 어찌 보면 거대하고 어찌 보면 합리적인 이 금액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LA 전체가 이토록 들썩이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오피셜 기사가 담지 못한 현장의 뜨거운 공기와 전문가들이 분석한 소름 돋는 전술적 변화, 그리고 손흥민이 맞이하게 될 충격적인 미래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이것은 전설의 시작입니다. 시간을 잠시만 지난 시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매 경기 90분 내내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주고 다시 전방으로 스프린트 해야 했던 그 가혹한 현실 말입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LAFC는 서부 컨퍼런스에서 65골을 터뜨렸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이 수치 뒤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이 넘는 33골이 오직 드니 부안가와 손흥민, 단 두 사람의 발끝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박스 안으로 투입된 패스 횟수. 현대 축구에서 공격의 질을 대변하는 이 지표에서 우승을 노린다는 LAFC는 리그 전체 12위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손흥민에게 양질의 패스를 찔러줄 택배기사가 전무했다는 뜻입니다. 손흥민은 외로웠습니다. 수비수 3명을 달고 뛰면서도 동료를 위해 공간을 만들어 주었지만 정작 자신이 빈 공간으로 침투할 때 공은 오지 않았습니다. 33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 체력 소모는 극심했고 팬들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LAFC의 존 토링턴 단장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신임 사령탑 마크도스 산토스 감독의 취임과 함께 떨어진 첫 번째 특명. 손흥민을 자유롭게 하라. 그 특명을 수행하기 위해 스웨덴의 차가운 경기장을 뜨겁게 달구던 금발의 야수가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아민 부드리. 2004년생. 올해 나이 21살. 180cm가 넘는 다부진 체격의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윙어까지 소화하는 그야말로 괴물입니다. 하지만 그를 단순한 유망주로 치부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는 지난 시즌 스웨덴 일부 리그 알스벤스칸 GAIS에서 28경기 6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보여준 현상입니다. 그가 공을 잡는 순간 경기장의 공기 흐름이 바뀝니다. 전진 드리블로 상대 미드필더 라인을 붕괴시키고 킬패스 한 방으로 수비 뒷공간을 허허벌판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 이것은 정확히 전성기 시절 토트넘 호스퍼의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보여주었던 그 마법과 닮아 있습니다. LAFC가 그를 영입하기 위해 지불한 330만 유로, 우리 돈 57억 원은 단순한 이적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손흥민의 체력 보존비이자 다가올 시즌 득점왕 타이틀을 위한 보증금입니다.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특유의 희열이고 시그니처 문구와 함께 이 소식을 타전하자마자 현지 매체들은 앞다투어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은 이번 영입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LAFC는 드디어 엔진을 얻었다. 부드리의 합류는 손흥민이 더 이상 미드필드 지역에서 체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리그 내 모든 수비수들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마크도스 산토스 신임 감독의 코멘트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부드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할 줄 아는 선수가 필요했다. 부드리는 젊지만 그의 시야는 이미 완성형이다. 그가 공을 잡고 고개를 드는 순간 손흥민은 이미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감독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부드리의 플레이 스타일을 분석해보면 소름 돋는 지점이 발견됩니다. 그는 공을 오래 소유하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간결한 터치, 그리고 전방을 향한 즉각적인 시야 확보. 이것은 스프린터 손흥민과 가장 완벽한 궁합을 자랑하는 스타일입니다. 과거 토트넘 시절 해리 케인이 내려와서 공을 받고 손흥민이 침투하던 그 영혼의 듀오 공식이 이제 LA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재현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현지 팬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LAFC 커뮤니티인 더 3252의 한 베스트 게시글을 소개합니다. 지난 1년간 소니가 고립될 때마다 TV를 부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부드리가 왔다. 스웨덴산 탱크가 길을 터주고 한국의 호랑이가 마무리한다.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 심지어 라이벌 팀인 LA 갤럭시의 팬포럼에서조차 LAFC가 치트키를 썼다. 손흥민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라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적장마저 두려워하게 만드는 영입. 그것이 바로 이번 부드리 딜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캡틴 손흥민의 시선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살. 축구선수로서는 황혼기라 불리는 나이입니다. 누군가는 은퇴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벤치로 밀려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릅니다. 그는 여전히 팀 내 최다 득점원 중 하나이며 가장 많이 스프린트하고 가장 헌신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는 리더입니다. 부드리의 영입 소식을 들은 직후 훈련장에서 포착된 손흥민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12살 차이 나는 까마득한 후배. 하지만 손흥민에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토트넘 시절부터 파페사르, 브레넌 존슨 같은 어린 선수들을 알뜰살뜰 챙기며 그들의 잠재력을 폭발시킨 멘토로서의 능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부드리 역시 입단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한 존경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LAFC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손흥민이다.
그와 함께 뛴다는 것은 비디오 게임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나의 임무는 명확하다. 그가 가장 편하게 슛을 찰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뿐이다. 이 발언에서 우리는 부드리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조력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재의 손흥민에게 가장 필요했던 퍼즐 조각입니다. 이제 경기장의 풍경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미드필드 진영에서 부드리가 탈압박으로 2명을 제치고 전방을 봅니다. 그 찰나의 순간 손흥민은 이미 수비수 뒤 공간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발밑으로 정확하게 배달되는 스루 패스. 그리고 이어지는 간결한 마무리와 찰칵 세리머니. 우리는 다가올 시즌 이 장면을 질리도록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득점 장면이 아닙니다. 33살의 베테랑이 자신의 커리어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 그리고 팀을 정상에 올려놓기 위해 만들어낼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될 것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 부안가, 그리고 신입생 부드리까지 모든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곁에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천재 미드필더가 서 있습니다. 10년 전 독일 레버쿠젠의 한 소년이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 전설을 썼듯 이제 미국의 서부에서 또 다른 전설이 쓰이려 하고 있습니다. LAFC의 이번 영입 발표는 단순히 전력을 보강했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극적인 드라마, 즉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연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산맥과 그 산맥을 넘기 위해 찾아온 젊은 도전자 부들이. 이 둘이 만들어낼 시너지는 MLS를 넘어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손흥민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명백히 목격했습니다. 그의 시대는 저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LA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펼쳐질 그들의 아름다운 여정. 여러분은 그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